진짜 말로 잘못되면은 이런 거예요. 1층에 BHC 들어왔어. 인테리어 한 2억 들어가지고 예쁘게 꾸며놨어. 근데 옆집에 BBQ 들어온다니까요. 요 옆에 굽네치킨 들어왔어. 굽네치킨. 또 그 옆에 또 들어올 수 있잖아. 여기 처갓집. 와, 이 사람 터지죠. 머리 터져.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버트너입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은 동일 업종 제한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이게 주제 이름을 제가 이렇게 정했어요. 우리 가게 옆에 똑같은 게 들어왔다. 얼마 전에 제가 되게 진짜 건물주가 내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이유가, 저녁에 딱 전화가 오는데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옆 사무실이 나간다라고 하는데 그 사무실에 부동산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있네요. 괜찮죠?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건물주가 나한테 그렇게 물어봤어. 괜찮을 리가 있나요? 야, 이게 어떻게 괜찮을 수 있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가지고 온 거거든요. 이게 저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자영업을 하다 보면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일이에요. 그나마 저는 좀 나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진짜 다행인 게 우리 건물주는 나한테 물어봤잖아요. 나한테 물어보고 괜찮냐고 물어보고 제가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게 해줬기 때문에 좋은 건물주라는 거죠. 진짜 이게 다행이에요. 그냥 통보만 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나 어차피 계약할 건데 알아두라고 라고 통보한 사람도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 듣고 나면은 되게 힘들어요. 되게. 이거 생각해봐요. 내가 장사를 하고 있어. 치킨집을 하고 있는데 옆 건물도 아니고 바로 우리 건물에 또 치킨집을 넣겠다라고 하면은 누가 기분 좋겠냐고. 쉽지 않거든요, 이거. 그래서 오늘 이제 얘기해 볼 거는 요거였어. 동종업종. 이거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사실 자영업자한테 동종업종을 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이거 거의 없어요. 꿈 같은 얘기예요. 누가 뭐 이렇게 도와주거나 하겠죠. 힘들죠. 근데 이런 일들이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불행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 어느 날 갑자기 항상 찾아와. 내가 준비할 수 없을 정도로 갑자기 찾아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제 막 숨도 안 쉬어지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상가 업종 제한에 대해서 조금 알아두면은 그래도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죠. 저도 저의 아픔을 콘텐츠로 승화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도, 오래 일을 했던 사람도 이런 통보를 받으면 굉장히 당황하고 힘들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진짜 큰 불행이잖아요. 아픔을 제가 컨텐츠로 승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게 이건 적으면서 한번 해봐야겠다. 이거는 첫 번째는 특약이 있으면 되게 좋아요. 상가 계약을 할 때 특약이 들어가 있으면은 도움이 되거든요. 이 특약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계약서 쓸 때, 상가 계약을 할 때 이 문구 하나를 넣게 되면은 일단 건물주한테 이 부분들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임대인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적으면 좋을까? 이런 식으로라도 적어두는 게 되게 좋아요. 그리고 여기다 특정을 하는 거죠. 만약에 내가 고깃집을 한다라고 하면 고깃집, 아니면은 치킨집이라고 하면은 치킨집. 계약을 할 때 넣어두게 되면요, 동일 업종을 제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에 적혀 있다라고 하면은 건물주들도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요거 지켜줘야지. 그리고 약간 구속감을 가지고 있어요.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건물에 한정되죠. 건물에. 이 건물 안에서만 이걸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요즘에는 이런 건물보다 그 구분 상가들도 되게 많잖아요. 아파트 상가라든지 아니면 구분돼 가지고 상가 나오는 곳들도 되게 많기 때문에, 요런 데는 그럼 어떻게 적어야 되냐면은, 처음에 이거는 분양을 받는 사람이 적어야 되는 거예요. 분양사 쪽에다가 분양사에게, 분양자는 이런 식으로 적어져 있어야 돼요. 왜? 약국이라든지 편의점, 빵집, 병원 이런 것들은 이 건물에 하나 정도를 항상 분양을 할 때 약속을 하거든요. 여기 지켜주겠다. 그래서 이거는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실제로도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적고, 만약에 계약을 좀 바꾼다 하면은 위특약을 미이행시, 위약금을 좀 많이 적을게요. 1억 원을 배상하기로 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이렇게 해놔야지 그나마 좀 괜찮은 특약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분양 받을 때 이게 적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계약할 때 이런 분양 계약서를 확인을 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동일 업종에 대해서 약간 위험 부담이 좀 줄어들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이게 되게 많이 생기는 게 뭐냐면은, 제가 판례를 하나 보고 왔는데 이런 거예요. 이렇게 상가가 있는데 분양을 하는 거예요. 분양을 이렇게 해가지고 분양을 이렇게
1층, 2층, 3층 이렇게 분양을 하는데 요 101호에다가 분양을 하면서 분양 계약서에다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101호만 약국을 할 수 있게 주기로 한다라고 적어놨어. 그래서 이 사람이 분양받을 때 그럼 나는 약국자리니까 약국한테 줘야지 해서 약사한테 세를 주고 여기다 약국을 차렸어요. 약국을 차렸는데 좀 있다 보니까 102호에 또 약국이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임차인이 그렇겠죠. 이 약사가 주인한테 아니 우리 건물에서 나만 들어올 수 있다 하지 않았느냐, 근데 왜 102호에 약국이 들어오는 거냐 라고 물어보니까 101호 주인도 그러겠죠. 아닌데 나 분양사한테 분명히 약속 받았고 계약서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왜 그렇게 되는 거야 라고 해가지고 102호 분양받은 사람이랑 요 약사한테 따지고 너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손해배상 청구할 거야, 그리고 폐업해 막 이렇게 했는데 결과는 그랬어요. 일단 101호에 말은 맞았어. 근데 102호 분양계약서에는 101호가 약국을 지정돼 있다, 동일업종으로 하지 못한다라는 내용이 없어서요. 102호 계약서에는 이게 없다 보니까 102호의 잘못은 없지만 분양사의 잘못이 있기 때문에 분양사한테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거 제가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보고 온 거예요. 이 내용 되게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이런 것들을 원래 하는데 잘 안 지키는 곳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꼼꼼히 좀 확인을 해야 돼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진짜 말로 잘못되면은 이런 거예요. 여기에 1층에 BHC 들어왔어. 치킨집 들어와가지고 호프집 하려고 인테리어 한 2억 들어가지고 예쁘게 꾸며놨어. 근데 옆집에 BBQ 들어온다니까요. BBQ. 와, 이 사람 터지죠. 머리 터져. 아니, 잘라먹기잖아요. 근데 요 옆에 굽네치킨 들어왔어. 굽네치킨. 또 그 옆에 또 들어올 수 있잖아요. 치킨 브랜드가 얼마나 많아요. 여기 처갓집. 내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브랜드니까 처갓집이 들어왔어. 이런 식으로 들어올 수 있다니까요. 이게 잘못되면은 이렇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분양사랑 계약할 때도 그 내용을 적시해야 돼요. 분명히. 실제로 이런 구분상가들이 이런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많이 하냐면은 이 이렇게 상가가 많은 곳들 있잖아요. 아파트 상가라든지 상가들은요, 이렇게 상가 관리 측에서 이런 식의 관리 문구를 만들어 놔요. 그래서 우리 상가는 동종업종이 입점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관리 규약을 만들어 놓습니다. 관리 규약을 만들어 가지고 이 상가 내에 있는 사람들은 지켜야 된다 라고 해서 관리 규약을 만들어 놔요. 그러니까 부동산 자리에는 부동산 들어와야 되고 약국 자리에는 약국 들어와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놓고 여기 안에 없는 것만 업종을 바꿀 수가 있겠지만 있는데 또 들어오는 건 안 돼. 그러니까 빵 아저씨의 제과점이 있는데 뚜레쥬르가 들어오는 건 안 돼. 뚜레쥬르 안 되고 파리바게뜨 안 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요거랑 착각을 좀 많이 하는 게 뭐냐면은 상가 번영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길 안에 상가 번영회가 쫙 있는데 요 상가를 우리가 관리도 하고 사람들 많이 다니게 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지키자라고 해서 상가 번영회라든지 모임을 만드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보호가 안 돼요. 이거는 상가 번영회 자기들이 그냥 관리 규약을 만든 거잖아요. 관리 규약을 만들어서 여기에 동의한 사람들은 그럴 수 있는데 여긴 동의 안 했어. 동의 안 해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한테까지 지켜라 라고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차이가 있어요. 이게 부동산에서 되게 많이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우리 동네에 부동산이 있는데 우리 동네 부동산은 주 5일째로 일을 하고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무조건 쉬어야 돼, 너 지켜. 그랬는데 아니 나는 여기 회원이 아닌데 왜 지켜야 돼요? 라고 하면 아니 우리 원래 지키기로 했으니까 지켜야 돼 라고 얘기하는 곳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안 지켜도 됩니다.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회원이면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지만 아니어도 돼요. 얘네들은 좀 달라요. 그래서 뭐 번영회, 무슨 회 이런 데서 얘기하는 거랑 이 얘기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관리 업체가 있어요. 관리를 해주는 게. 그러니까 이거는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여기를 관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상가는. 근데 무슨 번영회라든지 무슨 회 이런 데들은요 그냥 모임이에요. 모임 규약이기 때문에 이게 가입된 사람들한테만 되는 거지 실제로 모든 사람들한테 이 동네는 안 돼? 이런 거 안 됩니다. 알겠죠? 요거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 멘탈 터지거든요. 아니 우리 가게 옆에 또 똑같은 가게를 넣는 게 어딨어요 라고 얘기를 해도 안 지켜줘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희한한 게 건물주도 지켜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게 우리 건물 이렇게 있고 옆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장사를 열심히 하고 있었어. 근데 요 건물 옆에 내 거랑 똑같은 게 들어오는 거는
건물주가 지켜줄 수 있지만 요거는 못 지켜주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 거리 특성상 여기 또 생길 수도 있거든, 장사가 잘 되면은. 근데 야, 여기까지 이거는 아니지요. 이건 아니지. 이건 지켜줘야지. 이게 있어요. 그 대학병원 같은 데 가면은 앞에 길이 있고 여기에 신호등이 있습니다. 보통 신호등이 있어. 그러면 여기에 건물이 하나 있을 거예요. 여기 약국이 있어요. 항상 이 자리에는 거의 항상 약국이 있는데, 이 약국이 장사가 진짜 잘 되거든요. 거의 매달 매출이 몇십억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약사도 한 10명, 20명 있어요. 항상 상주한 사람이 10명이야.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이 약국 되게 장사 잘 되기 때문에 이 옆집도 약국을 줘도 돼요. 약국을 줘도 충분히 먹고 삽니다. 근데 안 그래요. 가서 보면은 여기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항상 의료기가 들었습니다. 의료기구 파는 데가 있고요. 바로 요 옆 건물에 약국이 항상 있어요. 자, 요게 이제 룰이죠, 룰. 요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거를 안 지켜주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생기고 있고, 뭐 계약서에 없다라고 하면 우리도 뭐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알아두면 그래도 도움이 될 수 있잖아요.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쓰면 좋다. 이게 원래 뭐 상처받고 힘들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막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미리 알아두고 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다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어. 내가 알아둬야지.